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며칠 또 10명대로 줄어들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4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 오전 9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중대본은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그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대본은 부천 종합운동장에 이제 긴급히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 상태고요. 의료 인력도 총 62명 지원했습니다. 예. 중대본은 3,600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부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오성고등학교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있는 5개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계약 하나만 한 거 아니냐. 다시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때요? 네, 그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도교육청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고 교육부와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어제 뉴스인가요? 여야 원구성이 11대 7로 협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갖겠다. 이렇게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강력한 워딩인데요.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법상으로는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게 DJ 정부 때부터인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싸우니까 네.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관례처럼 된 건데 네.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번에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발은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지연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18개를 다 갖겠다고 하는 게. 네. 예. 결국은 법사위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이제 앞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20대 국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면서 법안을 안 통과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처럼 21대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177석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런 법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나 그리고 김모 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 등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지난달에도 이제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검찰이 보강 수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거 캠프의 수사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논란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별건이 아니냐? 네. 예. 좀 지켜보죠. 이 패스트트랙 사보임 문제, 헌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해달라. 헌재에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헌재의 판단을 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특히 이 사보임을 통해 상계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물론 뭐 법률을 다투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예, 정치적 판단하는 곳이다라고 다 실질적으로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그 헌재로 갖고 갔다고 한 것도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매번 싸우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다른 기관에 네. 물어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21대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구구단체들이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에 대해서. 이건 어떤 말입니까? 꾸준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단체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조금 황당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이 토론회가 진행된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발언을 계속해왔던 유석춘 교수, 이영훈 교수, 그리고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의 최덕효 씨가 나왔습니다. 예. 소위 말해 구구단체들이 그동안 그 할머니들과 정의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이 비난을 받자 그쪽을 공격하면서 할머니까지 맹비난하는. 그렇죠. 어떤 발언들이 쏟아졌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굉장히 불편한 말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생으로 표현한다던가 매춘부로 비유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답답하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윤미향 당선자 논란은 계속 일고 있고 최근 뭐 여론조사 한 것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장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도 추가적인 취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의혹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켜온 정의연의 활동 자체를 폄훼하는 것을 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이고 또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만 그 30년 했던 뭐 노력이나 봉사라든가 이 부분은 또 나눠가지고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연이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자가 할머니에 대한 어떤 발언을 내놓으면 그 극우 단체들이 당연히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이제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정강훈 목사의 교회가 철거될 것 같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명도 소송에서 그 성북구 장이동 장이 19역 재개발 조합이 승소하면서 이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 건데요. 예. 명도 소송이라는 게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정강훈 목사와 그 교회가 알박기 논란을 좀 가져오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가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운전자가 200m 넘게 쫓아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계시죠? 예, 그럼요. 예. 네. 자, 먼저 이번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 CCTV에 그 사고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그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영상을 좀 뒤늦게 봤는데요. 예.
뭐 경주 스크홀존 사고, 뭐 살인미수 그런 내용들이 SNS에 있길래 예. 나중에 찾아보고 그리고 뉴스도 봤는데 처음에 그 옆에서 찍은 영상만 볼 때는 저 차가 더 일부러 박았나 일부러 넘어갔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서로 우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저 자동차가 자전거를 쫓아가는 중에서 일어났던 저거는 운전 부주의에 의한 급하게 쫓아가던 중에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는 생각이 저는 이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더욱더 이것은 교통사고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결을 보면 지금 가해자의 딸이 예. 그 피해자 아동에게 뭐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 그랬는데 예.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도주를 하길래 그 가해자죠. 어머니가 쫓아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호사님은 그 쫓아가는 게 고의로 들이받은 건 아니고 쫓아가다 네. 보니 이게 다치게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선 쫓아가는데 5살짜리 딸아이가 9살짜리 그 초등학생한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뭐 어깨를 한번 민 건지 때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살짜리 울고 있었는지 엄마한테 잃는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예. 엄마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니 그러는데 애가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니까 쫓아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럴 때는 그 어린 딸이 놀이터에서 울고 있거나 맞고 있으면 그걸 보면 엄마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가는 애를 갖다 잡아서 붙잡고 세워놓고 왜 그런 일을 추궁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예. 근데 아이가 계속 도망가니까 어떻게든 쟤를 찾아야 되겠구나, 잡아야 되겠구나.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좀 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속도에 따라가다가 속도가 빨라졌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은 더 조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CCTV 영상을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접촉은 아니고 쫓아가다 부딪힌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예. 그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예. 그 가해자가 내리고 나서 예. 그 피해자 아이에게 뭐 다가가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이 오히려 혼냈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그러면 고의가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는요. 내릴 때까지도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엄마는. 예. 엄마는 화가 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얘가 좀 다치지 않았나? 그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우선 그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겟 삼아서 일부러 들이받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우회전하다 보면은 차가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랑 부딪히게 됐고요. 그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핸들 다시 반대로 꺾습니다. 예. 만약에 일부러 그랬으면 더 밀어붙이죠. 자 그러면요. 네, 그래서 그건 고의가 아닌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고의가 그리고 아니라면은 고의가 아니라면 살인 미수는 당연히 어렵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일부러 자전거 들이받았다 손 치더라도 예. 저걸로 애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살인 미수가 되려고 그러면 합당한 살인의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특수상해냐, 예. 자동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 어린이를 초등학생을 공격한 거냐, 아니면 교통사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사고냐 교통사고냐. 네. 그런데 그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속도가 만약에 높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도와 무관하죠. 아하. 아직도 언론에서 30km 이상이면 30km 초과했으면 민식이법 들어가는데 속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습니까? 속도가 시속 10km 갔더라도 운전자가 잘못했으면 그것은 민식이법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우회전하면서 천천히 돌았어야 되는데 왜 급하게 돌다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자전거 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린이가 앞에 가는 걸 내 앞에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우회전할 때 조심하지 못했어. 조심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다쳤으니까 이것은 민식이법이죠. 속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이거 어쨌든 그럼 이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민식이법이죠.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요.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일부러 그랬을 때는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요.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들이받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 운전 중에 일어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되면 민식이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특수상해나 민식이법이나 이 둘 중에 하나죠.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특수상해와 민식이법 처벌은 어느 게 더 큽니까?
아무래도 특상해죄가 더 높겠죠. 특상해죄가 우선 죄질이 나쁘니까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면 특상해죄는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 민식이법은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 또는 500만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쪽은 벌금형이 있고 한쪽은 없다는 거. 어차피 가정주부는 공무원 될 거 아니니까 공무원 되지 않으면은 굳이 그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그게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예. 하지만 일부러 들이받은 것하고 우회전 중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고하고는 전혀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만약 이건, 일부러 예. 그랬으면은 일부러 해서 구속 가능성도 있고요. 나중에 실형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운전 중에 일어나는 운전 중 조심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 그러면 이제 500만에서 3천만 원 사이니까 한 500만 원 그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 CCTV를 본 국민들의 분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여론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경찰에서 여론대로 조사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럼요. 이거는 CCTV가 있고 또 양쪽 말도 듣고 예. 피해자 측에서는 좀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하지만은 엄마 얘기도 들어봐야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예. 네, 그럼 쫓아가던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맞고서 울고 있으면은 부모 누구라도 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멈추라는데 그냥 계속 가면은 쫓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왜 아이한테 당황스러워갖고 빨리 119 부르고 애를 안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외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어디가 피가 철철 흐른다든가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차에서 내렸을 때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좀 이따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좀 누그러지면서 상황을 파악할 때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119로 신고를 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식이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최근에 네네. 민식이법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변호사님도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죠. 언론에서 다들 민식이법 아주 훌륭한 법이다. 근데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은 아주 무서운 법이라고 마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 매우 훌륭하죠. 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벌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잘못한 신호위반 사고라든가 중앙선 침범 사고라든가 인도 침범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민식이법이 현실적으로 벌금이 한 10배 정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벌금은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이제 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시속 10이나 15로 가다가도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인도턱에 머리를 붙여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사고되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교사, 그리고 변호사 이런 분들은 공공기관 직원들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집행유예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한테 10%밖에 잘못이 없고 어린이가 90% 잘못했는데도 그런데 무조건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내가 잘못한 만큼 처벌을 거기에 맞게 처벌해야 되는데 내 잘못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될 테니까요.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스쿨존 안전운전 아이들을 또 학교에 태워주는 부모님도 계실 테니까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 나면 예전보다 처벌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 조심할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애들도 스쿨존 입구에서 내려주고 엄마는 대신 되돌아가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주차된 차, 정차된 차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생방 중에 저희랑 인터뷰 하신다고요? 그럼요. 지금 유튜브에서 저도 생방하고 있죠. 예. 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옵니다.